대서양 위를 나는 비행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하늘엔 구름의 바다, 아래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심연, 그리고 그 사이엔 인간의 기술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거대한 비행기 한 대가 떠있다. 하지만 그 푸른 공간에서도 때때로 세상에 영원히 남을 이야기가 태어난다. 오늘은 바로 그 밤의 이야기다. 믿음직한 항공사, 최첨단 기술, 숙련된 조종사들조차도 예상치 못한 폭풍 앞에서 무력해졌던 그날. 이것은 에어프랑스 447편어의 실화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출발했지만 파리에 도착하지 못한 여정. 2009년 5월 31일 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했다. 도시의 불빛이 바다 위에서 춤추고 공항은 각자의 꿈을 아는 사람들로 붐볐다. 누군가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선물을 품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고향의 향수를 눈에 담고 있었다. 모두의 목적지는 하나, 파리. 밤 10시 29분, 에어프랑스 447편 에어버스 A330이 활주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몇 초 뒤 거대한 금속새는 땅을 떠났고 엔진의 굉음이 멀어지며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216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 총 228명이 탑승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출장, 누군가에게는 휴가의 끝,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기쁨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여행이 그들의 마지막 비행이 될 거라는 거를. 이 비행기의 조종관은 3명의 조종사가 나누어 잡고 있었다. 기장 마르크 디보아 58세, 11,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베테랑. 부기장 다비드 로베르 카하티 37세,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조종사. 그리고 피에르 보닌 조 32세, 젊고 열정적인 조종사로 매 비행에서 배우기를 즐겼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번 비행은 길고 대부분 바다 위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끝없는 바다, 그 사이엔 인간이 만든 한 대의 비행기뿐이었다. 조금 후 비행기는 35,000피트 고도에 도달했다. 자동 조종 장치가 켜졌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다. 기내는 평온했다. 승객들은 영화를 보거나 잠에 들었고 아이들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지만 아직은 안전했다. 조종실도 고요했다. 기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잠시 쉬어도 될까? 두 분이 맡아줘. 다비드와 보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조종은 완전히 그들의 손에 있었다. 밤 1시 30분경 레이더 화면에 붉고 노란 얼룩이 나타났다. 다비드가 주의 깊게 보았다. 그건 바로 천둥 구름, 다가오는 폭풍의 신호였다. 조금 오른쪽으로 우회하자. 이 구름대를 피해야겠어. 비행기는 살짝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대서양의 폭풍은 인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방향을 바꿨다. 비행기는 곧 두꺼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번개가 구름을 찢으며 하늘을 가르렀다. 엔진의 굉음이 천둥 속으로 섞여들었다. 또 조종실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차가운 구름 속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 안엔 미세한 얼음 결정들이 떠다녔다. 그 얼음들이 비행기의 피토관, 속도를 측정하는 작은 관에 달라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계기판이 엉뚱한 숫자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속도계가 순식간에 떨어졌다가 다시 급상승했다. 그때 경고음이 울렸다. 자동조종 장치 해제, 오토파일럿 디스커넥티드. 이제 비행기는 완전히 수동 조종으로 전환되었다. 본인은 즉시 조종관을 잡았다. 그는 속도가 떨어진다고 느꼈고 본능적으로 기술을 위로 당겼다.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 기수가 위로 올라가자 비행기는 양력을 잃었다.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비행기는 실속 상태에 빠졌다. 공기가 더 이상 비행기를 떠받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스톨! 본인은 그것이 기계의 오류라고 생각했다. 그는 계속해서 기술을 들어 올렸다. 다비드가 외쳤다. 기술을 내려. 그렇지 않으면 추락해. 하지만 공포 속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비행기는 1분, 2분, 3분 동안
매분 10,000피트씩 하강하고 있었다. 밖은 번개가 뒤엉키고 조종실은 경고음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본인과 다비드의 계기판은 서로 다른 값을 보여주고 있었다. 무엇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기장 디부아가 돌아왔다. 문을 열며 외쳤다. 무슨 일이야 여기서? 다비드가 답했다. 속도가 안 보여요. 통제가 안 됩니다. 기장은 한눈에 알아봤다. 기술을 내려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35,000피트 상공에서 에어프랑스 447편은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3명의 조종사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엔진 출력, 각도, 조정. 하지만 시스템은 상반된 신호를 받고 있었다. 에어버스 A330의 조종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한쪽이 위로 당기고 다른 쪽이 아래로 밀면 컴퓨터는 그 신호를 중간으로 합쳐버린다. 중립왕 상태. 결국 비행기는 혼란에 빠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밖은 폭풍의 절정, 안은 경고음으로 가득했다. 스톨, no control, no speed. 그리고 새벽 2시 14분 모든 소리가 멈췄다. 에어프랑스 447편은 바다에 닿았다. 폭발도 불길도 없었다. 단지 깊은 물속으로 사라지는 소리만 남았다. 228명의 생명, 4분 만의 침묵 속으로. 아침 파리 공항의 전광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Flight AF447 delayed. 그 누구도 몰랐다. 그 단어가 어라바이드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틀 그리고 몇 주가 흘렀다. 프랑스와 브라질의 수색팀이 바다를 뒤졌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후 떠오른 것은 몇몇 좌석, 가방, 구명조끼 그리고 몇 구의 시신뿐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바다 밑 4,000m 깊이에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모든 비밀을 간직한 작은 장치, 블랙박스. 2011년 2해가 지난 후 마침내 그것이 회수되었다. 기록이 열리자 그 안의 목소리들이 모두를 울렸다. 세 사람의 대화, 혼란,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린 올라가고 있는 거야? 아니, 떨어지고 있어. 기술을 내려. 그리고 침묵. 조사 결과는 명확했다. 기계는 고장나지 않았다. 단지 인간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뿐이었다. 단 암 10초만. 일찍 기술을 내렸더라면 비행기는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이 이성을 덮어버렸다. 이 사고 이후 항공업계는 완전히 변했다. 모든 조종사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속 회복, 스테일 리커버리 훈련을 받게 되었다. 피토 간의 설계도 개선되었다. 이제 어떤 경고음보다 중요한 것은 조종사의 침착한 판단력, 이미 명확해졌다. 그날 밤에 228명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처음 비행기를 탄 아이, 기후변화를 연구하던 과학자, 허니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부부, 그리고 평범한 가족들, 그들의 꿈은 하늘에 머물렀다. 에어프랑스 447편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일깨운 사건이었다. 우린 종종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하지만 공포의 순간 우리를 구하는 건 기계가 아니라 냉정한 인간의 마음덩이다. 오늘도 어느 조종사가 대서양 위를 날며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걸 볼 때면 그는 그날 밤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하늘이 228개의 영혼을 품었던 그 밤을, 그 비행기는 파리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하늘 속에 남아있다. 모든 경고음 속에, 모든 비행 훈련 속에,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때로는 단 10초의 판단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가 된다. 그러나 그날 밤 그 10초는 오지 않았다. 지금도 대서양의 파도는 속삭인다. 즉 그 밤의 이야기를.